어,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해보죠. 이쪽에 이제 기계적인 장치가 있죠. 예, 터빈이라고 했습니다. 가스 터빈 혹은 수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원동기라고 그랬죠. 통칭해서 다 원동기 무버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기계적인 에너지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회전력을 TP 프라임 무버에서 공급을 하겠죠. 그럼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우리가 오메가 S의 속도로 우리가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그 발전이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그 고정자에 고정되어 있는 권선의 전압이 유기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삼상 교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로드가 이렇게 삼상 로드가 연결이 되게 되면 이게 로드죠. 여기 독립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죠. 발전기 하나 있는 경우. 그러면 이게 이쪽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라인 볼테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한상만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등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원동기에서 발생되는 전압이 바로 EA라는 인터널 제너레이터 볼티지가 발생하고요. 이쪽에 이제 JXS 아마추어 리액션에 의한 게 있고 저항은 우리가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VA 페이저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한상에 대한 로드를 걷게 되면 여기에 이제 IA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 등가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IA가 흐르게 되면 우리가 아마추어 리액션 현상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JXS의 IA라는 볼티지 드롭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회전자계가 발생을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돌려고 하는 토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이쪽으로 뭐가 공급이 되냐면 유효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PIN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TP 곱하기 오메가 S의 유효 전력이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는 이제 로스가 있을 겁니다. 이제 로스가 빠지고요. 이쪽에 P 아웃에 유효 전력이 나가게 되는데 그 유효 전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배 VA, IA, 코사인 세타, 역률 이런 출력이 유효 전력이 나가게 되고요. 아울러 부하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Q 아웃, 무효 전력도 있죠. 3배 BA, IA, 사인 세타. 그럼 이제 이 필요한 무효 전력은 로드에 이제 공급이 되는데 누가 공급을 할까요? 이 발전기 내부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우리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다 공급이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여기 PIN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IN을 가지고 뭘 결정하느냐? 여기 회전 속도를 결정하게 돼요. 이 회전 속도, 그래서 PIN을 이용해서 우리가 첫 번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기계적인 입력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오메가 S가 조절이 됩니다. 오메가 S는 바로 우리가 최종적인 교류 주파수 헤르츠가 결정되죠. 그래서 주파수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삼상 발전기에 바로 그 기계적인 입력 에너지, 유효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파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효 전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유효 전력이라는 것은 원동기에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발전기에서 로스를 빼고 P아웃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P아웃은 P인에서 P로스를 뺀 게 필요하죠.
한 거고요. 이제 이게 로드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원동기의 기계적인 입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로타에 뭐가 있냐면 필드 커런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IF에서 우리가 EA를 조절할 수가 있죠. IF에서 EA. 자, 그래서 IF 갖고 EA를 조절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이거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페이저들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여기 이게 이제 단자 전압이고요. 만약에 이게 무효전력 여기 위상차가 레깅 파워 팩터로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쪽이 이게 JXS의 IA가 되고요. 요게 이제 EA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거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IF를 증가시켰어요. IF를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EA 값이 증가됩니다. EA. 단자전압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EA 값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증가를 하게 되면 BA가 만약에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요. 이게 이제 JXIA가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더 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IA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타 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드 전류를 증가시켰더니 대략적으로 여기 보는 게 보니까 역률이 무효 전력이 증가하죠. 무효 전력. 그래서 IA의 사인 세타 값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냐면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의 공급량이 증가되죠. 그래서 IF 가지고는 조절하게 되면 EA가 커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무효 전력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출력을 얘기해서 주파수는 바로 유효 전력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IF를 증가시키게 되면 EA가 증가되게 되고요. EA가 증가되면 만약에 VA가 일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EA가 증가되는 무효 전력이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겠죠. 이거는 이제 누구의 입장이냐면 우리가 전동기 입장입니다. 한편 우리가 로드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동작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이번엔 로드입니다. 로드도 이게 변화하죠. 이 로드의 변화에 의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기발전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동기발전기의 운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각각 뭐가 있느냐. 일단 그 프라임 무버의 유효전력, 그 다음에 발전기의 그 계좌전류, 세 번째가 바로 로드입니다. 로드가 동작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동작 중에 다 바뀐다.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석할 때는 두 개를 고정시키고 하나가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 전력은 주파수고요. IF는 우리가 EA 값이 변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EA가 결국 본체가 결국 뭐냐면 부하 쪽에 우리가 무효 전력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BA가 일정할 때입니다. BA가 일정할 때 만약에 BA가 베리에이션 하게 되면 또 A가 달라지는 거고요. BA가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무효 전력을 더 공급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로드가 변동할 때 어떤 특성이 필요하다라는 게 특성이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드가 변동할 때 그래서 이거의 해석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P인도 일정하고요. 그래서 프라임 무버에 의한 유효전력도 일정하고, 자, IF도 일정하고, 단지 뭐에 부하가 변동한다라는 겁니다. 부하가 변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아까 세 번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변동할 때. 자, 부하가 변동하는데 이제 부하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상일 때, 전류가 지상일 때, 또 하나가 진상 전류가 흐를 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먼저 지상 전류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선으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압은 VS1이고요. 그다음 전류는 이렇게 IA1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JXSIA에서 우리가 EA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대로 EA1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상각이죠. 그래서 일단 세타가 지상이긴 하지만 일단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류의 크기만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전류의 크기를 이렇게 증가를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 JXS IA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요만한 크기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거보다 훨씬 큰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IF가 일정하기 때문에 EA 값은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EA가 변화할 수 있는 궤적은 여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류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서요. EA 값이 EA2가 이렇게 되고 요 궤적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바뀌느냐? 단자 전압이,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크기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의 터미널 볼테이지가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상 전류가 흐를 때 부하의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출력 전압의 하강이 일어난다는 거죠. 출력 전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IA1 원래 이만큼 전류가 흘렀죠. 그래서 이때 요 성분은 유효 성분이고요. 이때 요 성분은 무효 성분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만큼이 되는데 결국 이 성분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압이 요 크기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반대쪽으로 이 전압을 만드는 자석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감자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IF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력되는 P인도 일정, 이효 전력도 일정한 상태에서 부하의 부하가 이제 지상전류일 때 부하의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감자작용이 발생해서 단자 전압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자, 이번엔 진상일 때 한번 보죠. 진상일 때는 자, 원래 이 전압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압이 있고요. 전류가 지금 진상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JXSI가 되고 EA1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IF가 일정하니까 이 궤적을 쫓아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하 전류가 증가했습니다. 이만큼 증가를 했죠. 자, 그러면 이 궤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게 EA2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압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전압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속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진상전류일 때는 재밌는 게 진상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위상은 이제 똑같아요. 역률은 똑같다고 할 때 진상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자속이 증가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전압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하에 의한 영향을 보게 되면 이제 부하의 전류의 크기에 대한 영향과 그 다음 또 뭐라 할 수 있죠? 위상에 대한 영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상은 지상전류와 진상전류 두 군에 나눠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상전류일 때 부하전류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전압이 줄어든다. 이거는 감자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진상전류일 때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오히려 전압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의 크기를 쫙 증가시켜 가면서 우리가 이제 단자 출력 전압을 조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바일 때는 EA라는 전압을 갖겠죠. 이거 뭐 당연히 이 전압이죠. 왜냐하면 등가로 상에서 보면 이게 EA고요. JXS에 여기가 이제 BA인데 무바일 때 IA가 제로일 때는 당연히 EA라는 BS는 EA라는 전압을 갖겠죠. BS라고 되어 있네요. S로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쪽이 지상부하다. 지상부하일 때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아까 전압이 감소한다 그랬죠. 전압이 감소가 이렇게 쭉
됩니다. 자, 뭐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죠? 네, 감자작용. 작용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자속 레벨을 어디서 동작시키냐면요. 세츄레이션 부분에서 세츄레이션 경계 지역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근데 감자를 시키게 되면 실제 자속이 줄어드는 양이 좀 원래 세츄레이션이 없을 때보다 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얘기는 원래 줄어든 양보다 약간 실제 양은 약간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압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뭐냐면 요 점선이에요. 그래서 점선. 점선은 우리가 EA 값이 약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속이 약간 감소하면서 자기 포화의 완화로 인해서 원래 의도했던 계산값보다는 EA가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지상부하일 때고요. 진상부하일 때는 거꾸로 아까 봤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올라가죠. 쭉 올라를 갑니다. 전압이 상승하는 이유는 증자작용인데 증자작용이라 하게 되면 자속이 좀 올라가죠. 그래서 원래 흘러가는 것보다 포화 때문에 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 전압은 의도했던 그런 전압의 크기보다는 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점선이 어디 쪽 있죠?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기 포화 EA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1.0 그 유니티 파워 팩터일 때도 우리가 전압의 크기는 전류가 증가하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감소하게 되고요. 이것도 약간 저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볼 수 있는 지상 전류 즉 지상 정리일 때보다 완화되지만 형태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시간에 정의를 하긴 한번 했는데요.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때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IA가 IR일 때 이때의 전압값을 우리가 BR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요건 IA가 제로일 때죠. 그래서 이 제로일 때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사이 그래서 EA가 우리가 V0라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변동했느냐를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BR분의 B0 마이너스 BR 이걸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죠. 자, 그래서 지상부하고 1.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은 0보다 크게 됩니다. 0보다 크죠. 그런 꽤 커요. 얼마 되느냐? 한 3에서 30% 정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하나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부하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전압 변동률이 약 30에서 40%. 뭐 거의 부하가 제대로 전압이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진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진상일 때는 여기 보면 전압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부하가 진상 부하면 거꾸로 전격 그 전격 전압이 이제 더 오히려 전압이 상승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오히려 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상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0보다 작고요. 지상 1.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바 전압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되죠. 대략적으로 한 20%, 그다음에 지산 역률일 때는 30에서 40%, 진상일 때는 그보다 좀 작긴 하지만 입실론이 전압 변동률이 0보다 작은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되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발전기가 있고요. 발전기가 있고, 네,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 발전기. 여기에 이제 프라임 무버가 있고요. 네, 무버. 네, 여기 이제 삼상이 나오게 되고, 여기 로드가 걸리게 되면 이제 여러분 기억할 게 요 전압, 출력 전압 BLL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이 전류에 따라서. 예. 이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엄청나게 베리에이션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로드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로드가 원하는 건 전압도 항상 주파수와 전압이 항상 일정한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나마 주파수는 이 프라임 무버의 유효 전력으로 이거를 우리가 동기 속도로 유지하면 60Hz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부하 전류에 의해서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건 부하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뭐가 바뀌어요? 이 전압의 크기가 베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발전기는 반드시 제어 장치가 있어 가지고요. 자, 여기 필드 전류 가지고 전압을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에 따라서 필드 전류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출력 전압, V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동기 발전기를 우리가 제어하려면 제어기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제어기들이 필요할까요? 주파수는 항상 60Hz를 유지해야 되고요. 전압도 원래 정한 그래서 전압 레인지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쪽에 주파수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 이쪽은 뭘 제어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단자 전압을 부하에 따라서 전류에 따라서 바뀌는 단자 전압을 제어하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전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제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주파수를 제어할 때는 여기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를 피드백해서 주파수 지정치하고 비교해 가지고 원동기를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원동기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뭐 가스터빈이면 그 연료 양을 조절하거나 그렇게 돼요. 수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의 유입량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일정하게 만드는 제어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조속기에서 속도를 제어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요. 속도가 제어되니까 유효전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동기 입력 조절이니까 이걸 유효전력의 변화가 있게 되고요. 이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바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를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기의 유효전력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속도를 변화시키게 되면 결국 주파수가 가변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의 출력 주파수는 바로 원동기의 유효전력, 입력 전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제어하려면 우리가 IF를 제어를 해야 되겠죠. IF를 제어할 요소가 바로 뭐냐면 전압을 센싱하고요. 실제 내가 원하는 전압을 이용해서 전압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IF를 증가시키고 전압이 감소한다 그러면 IF를 감소시키죠. 왜 그럴까요? 이 발전기의 부하에 따라서 부하 전류에 따라서 이 전압의 크기가 베리에이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전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죠. 이거를 우리가 ABR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압의 에러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리가 필드 전류를 우리가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전류가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내부 유기기 전력의 EA의 크기가 바뀌게 되고요. 아까 봤듯이 EA가 증가하게 되면 EA가 증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무효 전력과 관련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효 전력의 크기가 조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압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효 전력과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주파수와 관련이 있고요. 무효 전력과 관련 있는 것은 바로 전압입니다. 네, 무효 전력은 필드 계좌 전류를 전압은 바로 계좌 전류를 조절하는 거고 계좌 전류를 조절한다는 것은 필드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무효 전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효 전력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깊이 관여하는 게 바로 이 실선이고요. 점선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거의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꼭 기억할 건 이 발전기에는 기본적으로 조속기, 거버너라는 거 가지고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ABR이라는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 예, 우리 먼저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본 거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병합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발전기가 이제 우리가 한 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발전기가 이제 기본 용량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쓰고자 하는 전기 용량이 그보다 크다면 병렬로 연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전기는 필연적으로 한 대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복수대를 연결해서 쓰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한전 계통에서는 뭐 수없이 많은 발전기들이 병렬로 쫙 물려 있죠. 물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한 무선에 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수백 대, 수천 대가 이제 물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기들은 기본적으로 단독 운전보다는 이 병렬 운전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렬 운전을 하는 시퀀스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이제 두 대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지완이라는 발전기가 부하의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하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유효전력이 PL 와트고요. 무효전력이 QL 바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부하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대 G1이 운전하게 되면 이제 P1, PG1에서 유효전력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QG1, G1에서 무효전력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어, G1만 단독으로 운전하게 되면 PG1하고 PL하고 같게 되고요. QG1하고 QL하고 같아서 밸런스를 잃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G2를 이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G2. 그래서 G2는 현재 끊어져 있는데요. 끊어져 있는데 이거를 붙여서 병렬로 공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입이 끝나게 되면 G1과 G2가 다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G1 플러스 PG2가 바로 PL을 공급해야 되고요. QG1 더하기 QG2가 바로 이제 QL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병렬. 자, 그래서 G1이 운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G2를 계통에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병입이다. 병입. 영어로는 패러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G1의 출력과 G2의 출력이 삼상교류인데 삼상교류의 병렬 연결을 하는 거죠. 병렬일 때는 굉장히 지켜야 될 조건이 많죠. 이걸 우리가 병입 조건이다라는 거죠. 뭐가 같아야 될까요? 전압이 같아야 되고요. 주파수도 같아야 되죠. 다르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상순도 같아야 돼요. 이면 위상차가 발생해서 보트의 디프런시 발생하고 이제 큰 순환 전류가 흐르죠. 맞지 않는 경우 위상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같아야 될 조건인데요. 이게 다 같은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순시 전압이 같아야 되는 거죠. 삼상 순시 전압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돼야 할 때만 우리가 병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병입하는 거는 우리가 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이게 순시 전압이 같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끊어져 있을 때 여기에 등을 이용을 합니다. 등. 그럼 이제 이 등은 여기 A 포인트하고 만약에 B 포인트가 있다면 A, B 사이에 전이차가 존재하면 불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불이 꺼질 때는 A와 B 사이에 전이차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디케이팅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이 켜 있으면 지금 뭔가 양단에 전이차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불이 꺼져 있으면 이제 딱 A에서 발생하는 전압과 제너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요 라인의 전압이 일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입하는데 반드시 이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절차 첫 번째는 뭐냐? 일단 G2가 전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전격 속도로 돌립니다. 전격 속도 부근까지 이쪽에 프라임 무버를 동작시켜가지고 속도를 쫙 올리죠. 이제 오메가S 근처까지 이제 쫙 올립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전압이 이거에 이 주파수에 해당되는 전압이 발생을 하겠죠. 아직 발생 안 했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전류를 투입하죠. IF2를 투입해서 이제 전압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계좌 전류를 조절해서 전압을 이제 일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건전 등을 이용하면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상이 맞으면 다 꺼지는 거죠. 상순을 점검하죠. 이미 여기 동기 검정 등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동기의 속도를 전압이 일치되면 원동기의 속도를 일치해서 주파수를 근접시킵니다. 이제 근접시키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 주파수를 F1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F2라고 그러면 G2의 주파수를 약간 증가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하여간 뭐 근처까지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이 일치하면 위상은 이런 그 싱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가 딱 위상이 일치하는 경우고 이쪽은 슬로우, 이쪽은 패스트죠. 일치하면 이때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투입하면 이제 다 닿죠. 자, 닫은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G1이 지금 PL을 공급하고 있고요. QG1이 QL을 공급을 하고 있었죠. 자, 이제 병입이 끝났습니다. 이걸 닫았어요. 닫았다고 해서 이쪽에서 분담을 하느냐? 닫았다고 해서 초기에는 어떻게 되면 PG2는 0이고요. QG2도 0입니다. 이때 부하가 필요한 거를 다 공급을 못하죠. 그래서 뭔가 조절을 통해서 PG1 플러스 PG2가 PL이 되도록, 그 다음에 QG1 더하기 QG2가 QL이 되도록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조절에 관한 얘기가 병입 후에 벌어져야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너레이터 2가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이제 공급을 하겠죠. 자, 얘가 공급하는 유효전력은 PG1, 무효전력은 QG1이고요. 이쪽이 공급하는 유효전력은 PG2, QG2가 되겠죠. 자, 먼저 유효전력을 분담을 시키죠. 그럴 때는 G2에 원동기가 있죠. G2의 원동기의 유효전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G2의 입력을 증가시키면 뭐로 나타나게 될까요? G2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면 G2의 유효전력이 증가됩니다. 유효전력의 부담이 증가하죠. 그래서 PG2가 0에서부터 어떤 PG2가 처음에 0에서부터 우리가 PG2라는 값으로 분담을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GO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PG1과 PG2가 합쳐서 PL인데 PG2가 이제 0이 아니니까 PG1이 굳이 PL을 다 담당할 필요가 없죠. 그 차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1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너레이터의 입력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 줄으면서 주파수가 상승했던 게 다시 하강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G2의 유효전력의 부담이 증가하고요. G1의 유효전력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무효전력은 이제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이쪽에 이제 계좌전류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IF2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IF1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무효전력을 G2에서 공급하겠다 그러면 IF2를 증가시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좌전류를 증가시키죠. 그러면 전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전압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G2의 무효전력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부하에서 필요한 거를 이제 PG1에서 제너레이터 1에서 공급하다가 제너레이터 2에서 분담하는 양을 증가시켰으니까 제너레이터 1은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이 전류를 얘는 증가시키고요. 이거를 감소시켜서 제너레이터 1이 분담하고 있던 그러한 제너레이터 1이 공급하고 있던 무효전력의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병입 후에는 뭘까요? 제너레이터 1과 2가 계속 이런 상호 보완적으로 컨트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제너레이터마다 아까 조속기하고 거버너하고 그다음에 ABR이라는 게 필요해서 컨트롤이 계속 되죠. 자, 그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조절할 수 있어요?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분담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 병렬 운전은 그냥 내두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분담률을 조절하려면 바로 원동기의 입력 컨트롤, 그 거버너를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ABR을 통해서 우리가 무효전력 양도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계좌전류 제어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원동기 발전기가 이제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병렬 운전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하가 필요한 거를 제너레이터의 병렬로 창하는 것들이 그 분담을 해야 되겠죠. 분담. 자, 그래서 병렬 운전되는 것들은 각각 뭐가 있냐면 조속기하고 전압 조정기를 반드시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어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어를 이렇게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조속기 같은 경우가 바로 유효전력과 관계되죠. 그래서 이쪽에 유효전력을 그 제너레이터 하는 유효전력을 X축으로 놓고요. 이게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주파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속기 가지고 계속 제어를 하죠. 제어한다는 얘기가 여기가 이쪽에 지정치 F 레퍼런스를 내보내서 계속 그 주파수가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병렬로 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
양쪽에 유효전력이 부하가 필요하다 그러면 두 개의 제너레이터에서 내는 게 유효전력이 서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분담을 우리가 이제 서로 먼저 분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그 룰이 뭐냐면 제너레이터의 그 유효전력이 증가하게 되면 분담하는 게 증가하게 되면 주파수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특성을 갖도록 조속기, 아까 거버너의 특성을 그렇게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자, 이런 기울기를 갖고 우리가 이제 떨어지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 F0가 바로 뭐냐면 무바 주파수 설정치고요. 무바 주파수를 설정하고 유효 전력이 증가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드룹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뭔가 증가함에 따라서 크기가 감소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드룹 특성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드룹 특성을 갖도록 하는 거는 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병렬운전 시에 발전기와 서로 자기가 부하를 담당하도록 하지 않고 컴피티션 하지 않고 서로 이제 자기 용량별로 분담을 하도록 하려면 다음 같은 특성을 갖도록 제어기를 세팅합니다. 이걸 우리가 드롭 특성이다. 그 드롭 특성이 뭐냐? 발전기의 출력이 유효 전력이 증가하게 되면 주파수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제어를 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드롭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그 발전기가 갖고 있는 정격 유효 전력이 있을 때 그때의 주파수가 FR이 되죠. FR이 됩니다. 그래서 F0는 무바 주파수고요. FR은 정격 부하일 때, 정격 유효 전력일 때 우리가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제 기울기가 있겠죠. 기울기는 우리가 거버너 드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GD는 PR분의 F0-FR. 이걸 우리가 단위가 헤르츠 퍼 메가와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거버너 드룹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 주파수는 바로 뭐의 속도일까요? 이 거버너의 스피드하고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정격 유효 전력이 나갈 때 주파수가 떨어지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거버너 스피드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자로 거버너 스피드 레귤레이션 GSR로 놓고요. FR분의 F0-FR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동기의 조속기에 의한 특성은 X축 유효 전력분의 Y축 주파수 무슨 특성? 드룹 특성을 갖도록 하고요. 여기서 사용된 용어가 GD 거버너 드룹 거버너 드룹의 개념은 유효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단위가 메가와트입니다. 메가와트분의 F0-FR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기울기를 갖도록 우리가 제어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거버너 스피드 레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속도가 변동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 전력, 자기 전격 전력을 내보낼 때 그 속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건 FR분의 F0-FR 그걸 우리가 B를 거버너 스피드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똑같아요. 무효 전력도 역시 분담을 해야 되니까 요 ABR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드롭 특성을 갖도록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Q고요. 무효 전력이죠. 이쪽이 V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도록 하는데 우리가 유효 전력은 항상 포지티브하게 우리가 제어를 하고요. 무효 전력은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다 있죠. 그래서 지상성이냐, 용량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 Y축을 만나는 점을 우리가 V0, 우리가 무바 볼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 전력이 자기 정격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같은 전압을 우리가 정격 전압으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제어기에서 제어한다 그랬죠. 제어한다는 것은 위아래로 요 V0를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도 위아래로 그래서 무브와 주파수 설정치하고 무브와 전압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뭘 가지고 컨트롤하죠? 거버너 인풋 PIN 유효 전력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고 이쪽은 뭘 가지고요? IF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효 전력과 주파수, 그다음에 무효 전력과 출력 전압, 이런 어떤 특성, 병렬 운전을 위해서는 각각이 이런 두루 특성을 갖도록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독 운전되는 발전기의 조속 기울기가 메가와트당, 조속 기울기 아까 거버너 두릅이라고 그랬죠? 거버너 두릅이 아까 P분의, 그죠? PR분의 F0 마이너스 F죠. 단위는 헤르츠 퍼 메가와트. 근데 이게 얼마냐면 값이 1이래요. 1 헤르츠 퍼 메가와트고요. 자, 무바 주파수가 61Hz래요. 이거는 우리가 F0로 하려는 거죠. 61Hz. 자, 지금 1000kVA에 지상 0.8로 역률의 부하가 접속됐다. 여기서 뭘 알려준 거죠? 이제 P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1000kVA 곱하기 0.8 하면 되죠. 얼마죠? 800 킬로와트. 800kW니까 0.8 메가와트네요. 0.8 메가와트. 그죠? 1000kVA에 0.8이니까 800, 800kW네요. 800kW. 800kW. 킬로와트. 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출력 주파수 얼마냐? GD에서 나오게 되죠. GD가 PR분의 F0-F인데 이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F0는 아니죠. F0-F가 PR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F를 구하라니까 이건 F0 마이너스 아이고 F0 마이너스 PR 이렇게 하면 되겠죠. F0가 얼마냐면 61Hz고요. 이제 PR이 에다가 GD를 곱해야 되는군요. 잠깐만요.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서 F는 GD F0에서 마이너스 GD 곱하기 PR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61Hz 마이너스 이게 1이고요. PR이 얼마 0.8이죠. 그러면 60.2Hz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000kb에 0.8로 하게 되면 60.2kHz로 동작한다는 거죠. 자, 추가로 800기트에 0.7의 역률의 부하가 접속되었다면 주파수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이미 800kW로 돌고 있었고요. 여기 이제 유효 전력이 더 증가하죠. 얼마냐면 800kW. 이미 킬로와트로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총 얼마가 될까요? 1600kW가 되죠. 그래서 F는 F0 마이너스 아까 2니까 1000이니까 1.6이 되겠네요. F0가 현재 61Hz 1.6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59.4Hz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효 전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주파수가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하가 걸렸어요. 더 걸렸더니 주파수가 떨어진 거죠. 얼마죠? 60.2에서 흐르다가 59.4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죠. 다시 60Hz 올려야 되는 거죠. 올려야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까 거버너의 셋 포인트를 조절을 하는 건데 뭘 조절해야 될까요? F0를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F0. 그래서 F를 내가 얼마 1.6은 변화가 없고요. 얼마를 만들고 싶냐면 이게 60Hz로 만들고 싶어요. F0-1.6이니까 F0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61.6Hz로 상향을 시켜야만 우리가 출력 주파수 60Hz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병렬 운전하고 있는 60Hz의 50kW 전격의 발전기 A. 그 발전기 A는 500kW예요. 500kW. 그다음 또 하나의 발전기가 60Hz의 250kW의 발전기가 있고요. 자, 두 발전기의 속도 변동률이 4%다. 이건 우리가 GSR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가 FR분의 F0-FR인데 이게 얼마냐면 4% 0.04래네요. 0.04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발전기가 60Hz에서 지금 400kW 증가하니까 지금 FR이 얼마냐면 60Hz죠. 0.04죠. 0.04니까
F0 마이너스 FR은 0.04 곱하기 6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냐면 2.4Hz가 되는 거죠. 자, 일단 각각의 드룹 그렇죠? 거버너 드룹 A번 발전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거는 지금 500kW인데 그러니까 0.5MW죠. 주파수가 지금 얼마냐면요. F0 마이너스 FR이 2.4Hz죠. 2.4.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4.8 Hz per 메가와트가 되는 거고요. GDB는 역시 지금 200 전격이 250이니까 0.25 메가와트고요. 역시 2.4Hz니까 이거는 9.6 Hz per 메가와트죠. 예, 그래서 우리가 GDA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GDB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DA를 보게 되면 9.6 Hz per 메가와트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각각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60Hz에서 400kW의 전력을 분담하고 있어요. A가 전달하는 게 200, B가 얼마죠? 200.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작점을 보면 Q점이 됩니다. 자, 각각 200kW에 우리가 60Hz를 내고 있죠. 그러면 무바 스피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GDA를 메가와트 당이 됐으니까 GDA는 200W일 때 F0-FR이 저렇게 주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9.6Hz의 메가와트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9.6Hz의 메가와트인데 기울기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0kW일 때는 그럼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0W일 때를 우리가 환산을 하게 되면 60Hz보다 더 높은 61.92Hz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형이. 그래서 A 발전기는 이렇고요. B 발전기는 6Q점에서 동작하고 있는데 200kW를 분담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60Hz인데 이게 이제 무바일 때는 얼마나 되느냐? 60.96이 되는 거죠. 왜냐면 GDB가 9, 9 저기 있죠. 잘못 얘기했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A가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Q점 200kW일 때, 200kW일 때 우리가 60Hz를 갖게 됩니다. 60Hz를 우리가 갖게 되고요. 그러면은 200kW GDA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이게 지금 4.8Hz per 메가와트니까 이 0.2일 때는 얼마를 가져야 되냐면 0.96이죠. 0.96 합치면 여기 20.96이죠. 20.96.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4.8 나누기 0.2하면 0.96Hz니까. 그 다음에 GDB가 이제 요거죠. 이쪽에 요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Q점에서 200kHz일 때 9.6을 0.2로 나누게 되면 1.92니까 여기가 61.92Hz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동작하는 상황이죠. ABA에서 동작하는 상황입니다. 동작하는 상황이고요. 자, 문제가 뭐냐면 부하가 600kg로 증가했어요. 부하가 600kg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분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요 점에서 동작하다가 부하가 이제 전체 토탈 얼마죠? 200kg씩 200kg씩이니까 400kg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PA가 지금 현재 발전기 A가 200kW에서 이제 이게 더 상향을 해야 되겠죠. 지금 PB도 200kW에서 더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이 얼마냐면 400kW였는데 이게 이제 600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여기서 200 더하기 어떤 델타 PA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200에다가 델타 PB 이제 얼마쯤 되는데 이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6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600을 우리가 얼마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운전 상태의 주파수하고 각 발전수가 분담하는 부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A번 라인을 보게 되면 A번 요겁니다. 자, A는 당연히 200kW에서 PA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A 포인트로 얻어지게 되겠고요. 그때 이제 F라는 주파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여기서 동작하고 있다가 유효전력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얘가 분담하는 요 크기를 우리가 PA라고 놓게 되면 이게 PA죠. 네. PA라고 놓게 되면 네, 요 삼각형을 우리가 얻게 되죠.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요 F죠. F하고 PA 값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 예, 여기 이제 서로 어떤 모양이죠? 예, 우리가 대칭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얼마죠? 200kW, 예, 0.2MW, 그죠? 메가와트. 여기 얼마죠? 예, 0.96,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례식이 성립해요. PA, 이게 PA고요. 이거 이쪽 200이죠. PA 대 200은 이 높이가 얼마냐면 60.96-F고요. 요거는 얼마죠? 0.96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두 번째도 여기 Q에서 동작하고 있다가 주파수는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죠? 요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삼각형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요것과 요 삼각형과 비례식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PB입니다. PB. 그래서 요거는 200이고요. 요건 200. 그래서 PB 대 200은 이 전체는 얼마냐면 61.92-F가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얼마죠? 1.92. 그래서 비례식이 성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PA 더하기 PB는 얼마냐면 600kW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F하고 PA, PB를 구하게 됩니다. F는 얼마가 되느냐? 자, 저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 주파수가 59.36Hz가 되고요. 자, PA는 원래 200km에서 얼마로 증가를 하게 되냐면 333.3으로 가게 되고요. PB는 현재 200km에서 동작하다가 여기로 이동하게 되죠. 266.7kW죠. 자, 그래서 이런 배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두 발전기의 속도 변동률은 원래 같았죠. 예, GDA와 우리가 속도 변동률 GSR이 같았습니다. GSR이 속도 변동률이었군요. GSR이니까 GSR은 우리가 이제 FR분의 F0-FR인데 이게 원래 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 변동률이 같으면 새로 추가된 그런 부하에 대해서 서로 용량에 비례하는 것만큼 가져갑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같으면 전력 변동률의 배분이 용량에 비례한다라는 거고요. 자, GDA와 GDB 즉 이 거버너 드룹은 비율은 다르죠. 거버너 드룹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거버너 드룹까지 갖게 되면 속도 변동률도 같고 GSR도 같고 거버너 드룹 비율도 같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전체 용량을 자기 용량으로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같고 무브와 주파수가 같다 이렇게 되면은 총 전력의 배분이 용량에 비례한다. 용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우리가 이 비례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12-5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유효전력의 배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동작 주파수가 지금 얼마예요? 59.36. 문제가 있습니다. 60Hz로 그럼 맞추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하가 600kW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 A 발전기는 333.3kW, PB는 266.7을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발전기 A의 전격 출력을 500으로 늘리고 싶어요. 500으로. 그 다음에 동작 주파수는 몇 헤르츠로 하고 싶냐면 500이라는 것은 자기 전격을 내도록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파수를 좀 높이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500을 내고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컵에서 보면 이 컵에서 보면요. 이게 지금 현재 얼마니까? 333.3kW인데 얘를 500이면 여기쯤 되겠네. A-가 이렇게 500kW 여기쯤으로 이제 우표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죠. 근데 이 주파수를 뭘로 바꾸고 싶냐면 60Hz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요 A 커브 있죠? A 커브. A 커브가 이렇게 되면 주파수가 오히려 지금 현재 59.36보다도 더 떨어지니까 이쪽의 주파수를 얼마로 만드는 600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요 A를 갖을 때 요 커브를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이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버너 세프런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바 주파수가 60.96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얼마로 올려야만 요 포인트로 이게 A-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이게 500kW고 그 다음에 이때 A점에 대한 주파수가 60Hz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 두 발전기를 다 바꿔야 돼요. 두 발전기의 무바 주파수를 몽땅 다 바꿔야 됩니다. 자, 용량 조절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A 발전기는 F0B, F0B고 이게 B로 하고 주파수를 전격 주파수를 60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GDA를 바꿔야 돼요. GDA가 현재 4.8인데요. GDA가 4.8이고 9.6이죠. 이게 이제 PA분의 FOA-62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PA 값을 500kW 집으면 되고요. GDB는 PB의 나머지 100kW죠. 그래서 이걸 풀면 FOA하고 FOB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바 주파수를 A 발전기는 62.4Hz로 올리고요. B 발전기는 60.96Hz로 세팅을 하면 이제 12-6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A가 500kW로 B가 100kW 동작하고 주파수는 60Hz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렬 운전을 할 때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의 속도 변동률은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게 드룹의 특성을 가져야 되고요. 이 병렬 운전할 때 필요한데 몇 퍼센트라냐면 약 3에서 5% 정도 이렇게 갖도록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제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어를 해야 된다. 제어 시스템 그 발전기의 제어 시스템이 속도 변동률이 약 3에서 5%가 되도록 그렇게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